꾸준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나는 꾸준한 인간이야 라는 걸로 규정을 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믿고 그게 또 시너지가 나서 실제로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게 뭐가 달걀인지 뭐가 닭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일반적인 그 나이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너무 독특하게 이 언밸런스가 심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눈에 띄는 건 눈에 이게 뭔가 띄고 이 사람이 그 확 어떤 이목을 집중시키는 약간 그런 선천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는 분명히 있는데 그에 반해서 성격적인 게 워낙에 이제 조화가 안 맞다 보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저도 어렸지만 걔네들도 어렸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그 왕따가 되고 뭐 이랬었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그 왕따를 당하고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저를 힘들게 하는 그 친구들만 원망을 했었죠. 마음속으로 계속 걔네들만 이렇게 속으로 저주하고 속으로 원망하고 맞아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저는 고민을 엄청 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거는 당장에 이제 거의 생존과 직결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당장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의 칭찬이 고팠던 아이예요. 그래서 네네네. 항상 튀고. 네네네네. 그런데 친구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네네.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는 항상 뭔가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었어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을 좀 즐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약간 즐기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다 맞물려가지고 제가 반장은 됐는데 전학을 왔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전학 온 지 일주일도 안 되니까 반장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 그리고 나서 전학을, 그러니까 이 반장은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뭔가 이 친구들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저의 그런 성격들이 서서히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서 이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어떤 거부 반응이 생기고, 그때 어떤 약간 왕따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그냥 왕따가 아니라 반장인데 왕따잖아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사람들 앞에 나서긴 해야 되는데 이게 리더로서 이렇게 애들을 끌 수 있는 카리스마는 이미 상실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저는 선생님과 애들 사이에서 그 조율은 끊임없이 해야 돼. 하다못해 이번 체육 시간에 실내 수업해요, 실외 수업해요 이런 거라도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그 중간에서 어떤 누구도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거기서 그때 느꼈던 건 뭐냐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해보려고 자꾸 시도를 해봤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뭔가 이렇게도 해보고 뭐 반에다가 햄버거도 돌려보고 뭣도 해보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시도도 해보고 저런 시도도 해보고 누구한테 말 걸어가지고 어떻게도 해보고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해도 그게 상황을 악화시키면 악화시켰지 더 낫게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다니던 학교에서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진학한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완전히 새 출발이었던 거죠.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또 제 짝꿍하고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심각하게 이제 주먹 다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러니까 뭔가 처음으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이건 뭔가 내가 문제구나라고 그 처음 질문을 그때 했던 때가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항상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얘네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 퀘스천이 항상 상대방을 향하고 있다가 그때 처음으로 왜 다른 애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꼭 이렇게 누군가와 싸울까? 그러면 이 말은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뜻 아닐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 진짜. 네네, 밖에서 맞아요. 나한테. 맞아요. 그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저는 자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구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결코 자책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바보야, 뭐 내가 정말 내가 멍청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나는 그 원인이라는 게 상대방이 아니라 원인 제공을 내가 한 게 아닐까? 그럼 나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제공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를 탐구하는 자세로 들여다보라는 얘기지, 자책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그런 어떤 고찰을 해보는 거죠.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방향이. 네. 그 점에서 자책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우울감에서 나오기 위해서 공부하기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처음 그 뭔가 진입할 때는 얘랑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핵심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극복 내지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스스로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다툼, 부침, 매끄럽지 않음, 그걸 어떻게 해소를 했냐? 제가 찾아갔던 게 그때 당시에 도덕 선생님이었어요. 학교 도덕 선생님. 근데 그 도덕 선생님이어서 찾아간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학기 초에 네. 왜 첫 시간은 우리 수업 안 하고 오리엔테이션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내가 심리학과 출신에 밖에서 내가 돈 받고 심리학 상담을 해주면 시간당 한 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는 특별히 무료로 상담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언제든 여기에 있는 교무실로 자기를 찾아와라.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토요일도 뭐 학교 나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맞아. 덕줄 뭐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언제쯤 얘기해? 토요일도 학교 나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 서로 다 소통이 되니까 담임 선생님께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시간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씩 그 선생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막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기보다는 항상 저한테 얘기를 더 많이 질문을 하시고 저는 제가 더 얘기를 많이 하게끔 두셨어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그렇지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냥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을 해서 심지어 의구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의 명제들이 제가 그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막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쭉 듣고는 그렇지. 근데 지금 하은이 네가 얘기한 이런 게 정말 꼭 그런 걸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꼭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강하게 이건 꼭 그런 거, 이건 너무나 그런 거야 라고 그냥 당연히 믿어왔기 때문에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 반박은 못 하겠지. 인정은 안 되지. 그게 마음속에서 싸우니까 그 상태에서 막 속만 부글부글 하면서 대답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0분, 1시간씩 지나다가 그냥 이 상담 시간이 끝나고 이런 적도 되게 많았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상담이 있기 전까지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의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방법의 차원에서 그게 꼭 옳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내가 옳다라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그대로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계속 고민을 하다 보면은 하나가 인정이 돼요. 하나가. 일주일. 네, 일주일 만에 그 하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간신히. 그러면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겠죠. 이제 선생님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거를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말씀 맞으셨던 것 같다. 네. 아무튼 그렇게 계속 한 1년 동안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제 끝마칠 때 저한테 한 말씀 하신 게 있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보니까 하은이 너는 정말 네가 가진 진짜 엄청나게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뭘 하나를 하면 끝까지 한다는 거가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기 초에 너처럼 나한테 이렇게 상담을 신청한 친구가 5명인가가 있다. 근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계속해서 1년이 끝날 동안에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서 완수를 한 친구는 너가 유일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게 최근에 제가 컨텐츠를 발행하면서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마인드 세팅을 조금 다르게 먹었죠, 제가.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는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의 총합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게 하려는 거는 근본적으로 저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하나의 뭔가 꾸준한 어떤 행동과 어떤 패턴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감정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한번 화를 달래고 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면 주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쟤는 감정 조절 못하는 애야. 쟤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꾸준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나는 꾸준한 인간이야 라는 걸로 규정을 하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또 그렇게 믿고 그게 또 시너지가 나서 실제로 또 제가 그런 사람이 되고, 이게 뭐가 달걀인지 뭐가 닭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은.